60대가 은퇴하자마자 흔들리는 이유, 대부분 이걸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평생 일했는데 은퇴하면 편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60대의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공통된 믿음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은퇴란 고생 끝에 찾아오는 안정된 쉼이라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60대가 은퇴하자마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본인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삶을 준비의 대상이 아니라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다. 우리는 일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직장에서 얻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 사회적 역할, 소속감,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까지요. 이 모든 게 직장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회의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나를 설명해 주던 명함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되지, 취미 생활하면 되지, 여행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대체물이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는 것은 확실한데 대신할 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편해질 거다라는 착각이 만든 공백.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재무 설계는 합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저축은 충분한지, 집은 있는지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설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어디인지, 돈이 아닌 가치로 무엇을 얻을지, 이 질문들은 대부분 은퇴 후에야 떠오릅니다. 이미 흔들린 뒤에 말이죠. 그래서 은퇴 직후 13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례 1. 돈은 준비됐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63세의 김 씨 이야기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집도 있었고 자녀들도 다 독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은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6개월 만에 김 씨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골프도 처음엔 좋았지만 매일 치니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의 대화도 얕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요. 그동안 김 씨는 일하는 나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있었지만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은 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설계해야 하는 삶이라는 걸요. 사례 2. 아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더 외로워요. 65세 박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느긋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서로 숨막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안 맞는 줄 몰랐어요.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거리의 변화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세계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겹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밀착은 갈등을 만듭니다. 박 씨 부부가 다시 안정을 찾은 건 박 씨가 외부 활동을 하나 만들고 나서였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 밖에 나갈 이유를 갖게 됐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례 3. 아직 쓸모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61세 이 씨는 은퇴 후 가장 괴로웠던 감정으로 무력감을 꼽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경험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무도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결국 작은 컨설팅 모임에 참여해 후배 창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거의 벌지 못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다시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돈보다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은퇴 후 흔들리는 이유는 이 감각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은퇴를 잘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삶을 지탱해 줄 구조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는가? 돈과 무관한 성취감이 있는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은퇴는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로 미뤄둡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야 그 공백을 체감합니다. 당연히 편해질 거라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은퇴는 자동으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하면 알아서 잘 살겠지. 이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은퇴 준비는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역할 하나, 정기적인 약속 하나, 의미 있는 활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전환점일 뿐입니다. 이 흔들림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겪는 변화다. 은퇴 후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마음먹기 나름인데 왜 이렇게 무너지지? 하지만 이건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는 안정을 좋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측 가능한 반복 구조를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패턴으로 하루를 보내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할 때 뇌는 에너지를 아낍니다. 직장 생활은 뇌 입장에서 보면 꽤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정해져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어지고 잘하면 보상 못하면 피드백이 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이 규칙적으로 작동합니다. 성취 인정, 결과가 반복되면서 뇌는 이 삶은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구조를 한 번에 끊어버립니다. 은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갑자기 비워버린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딱히 힘든 일은 없는데 의욕이 없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파민 자극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은 호르몬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출근해서 일 하나 끝냈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런 순간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자극이 거의 사라집니다. 하루를 보내도 잘했다는 신호가 없고 결과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괜히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흔들리는 사람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입니다. 역할 상실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정체성 전환 사건 아이덴티티 트랜지션으로 봅니다. 그만큼 크고 강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라지면 뇌는 공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런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를 설명할 말이 없네.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이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력감과 허무감입니다. 이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기반으로 살아온 삶의 자연스러운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쉼보다 대체 구조가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하지만 뇌와 심리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직후에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대체 구조입니다. 출근 대신 나갈 곳, 직장 역할 대신 맡을 역할, 성과 평가 대신 느낄 성취감. 이게 없으면 뇌는 계속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괜히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은퇴 후 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 은퇴 후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목표를 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소소합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봉사나 모임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고, 오늘은 이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뇌가 아직 이 삶에도 리듬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쉼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뇌는 쉼을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의미가 있을 때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면 충분할까? 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를 움직이게 할 구조는 뭘까? 이 질문에 답이 하나라도 있다면 은퇴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아직 답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흔들림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은퇴 후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 불안은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구조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단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